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 컴포넌트의 프로그래밍을 할 부분은 유령이 0.5초마다 한 번씩 화면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유령을 맞추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결과에 따라 누적되는 점수를 레이블 컴포넌트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버튼 컴포넌트는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점수가 0으로 초기화되고, 그리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앱이 닫히고 종료가 되는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직접 함수 블럭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 블록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직접 우리가 함수 블럭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익혀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수 블록을 직접 만들 건데요. 현재는 앱 인벤터의 디자이너 편집 화면이 있죠. 우리는 블록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블록 버튼 클릭. 그리고 함수 블럭을 만든다고 했죠? 왼쪽에 공통 블록 안에 함수라는 서랍이 있습니다. 함수 이름 실행 클릭해서 뷰 화면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함수 이름을 바꿔야겠죠? 함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함수 언더바 유령 이동. 자, 유령이 이동하려면 어디에서 지금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죠? 이미지 스프라이트 언더바 유령을 클릭합니다. 쭉 내려보면 이미지 스프라이트 유령 좌표로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클릭. 그래서 이 함수 블럭 안에다 넣습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령의 움직임의 위치값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계산을 하는 방법에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의 PPT 화면을 잠깐 보시죠. 자, 유령의 움직임의 위치값을 계산을 먼저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핸드폰의 그래픽 이미지 좌표값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핸드폰의 그래픽 이미지는 중심이 0,0이 이미지의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항상 0,0입니다. 만약에 캔버스의 사이즈가 300이라고 하면 300,300이라고 하면 이 유령의 이미지는 캔버스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캔버스의 너비에서 유령의 너비를 빼야지만 유령이 캔버스 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해가 조금 어렵다면 이것을 좀 유심히 보면 좋겠어요. 자, 유령의 X좌표 범위는 캔버스의 너비에서, 왜냐하면 X가 너비죠. X는 캔버스의 너비에서 유령의 너비를 뺀 것이 X좌표의 범위고요. Y좌표의 범위는 캔버스의 높이에서 이미지, 유령의 이미지의 높이만큼 빼야지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령이 캔버스 밖으로 나가지 않는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령의 좌표 이동을 지금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 공통 블럭의 수학 클릭해서 임의의 정수 시작이라는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X좌표에다가 넣어놓고 또 하나를 또 수학 블럭 클릭해서 임의의 정수 시작 하나를 또 갖고 옵니다. 이것을 Y에다가 연결합니다. 자, X좌표는 정수 시작이 1부터가 아니라 0,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유령이 움직이는 건 0,0이니까 X좌표도 시작은 0이고 Y좌표도 시작은 0입니다. 그럼 끝은 무엇이냐? 자, 이 100은 그대로 휴지통에 버려주고요. 유령의 좌표, 이동할 수 있는 좌표의 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캔버스의 너비에서 유령의 너비를 뺀 값이 유령이 움직일 수 있는 X좌표의 값인 거고, 그 뜻은 다시
캔버스를 클릭해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캔버스의 너비 값에 이미지 스프라이트 유령의 너비를 또 하나 갖고 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뺀다고 그랬죠? 수학을 클릭해서 수학 블럭에 빼기 블럭을 그대로 가져가서 끝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캔버스 너비에서 유령의 너비를 뺀 값까지 거기까지가 유령이 움직일 수 있는 x 좌표 값이다. 그리고 y는 다시 캔버스의 높이에서 또 이미지 스프라이트 유령의 높이를 또 하나 가지고 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면 위에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수학에서 빼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끝에다 넣고 유령 캔버스의 높이 빼기 유령의 높이를 뺀 값이 바로 이미지 스프라이트 y 좌표값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했으니까 이제 이미지 스프라이트 고양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고양이도 움직일 수 있는 함수 블럭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통 블럭에서 함수 클릭, 그리고 함수 가지고 와서 함수 첫 번째 거 블럭 가지고 와서 이거는 어떻게 이름 바꾼다? 고양이 천사 이동. 그리고 이미지 스프라이트 고양이를 클릭해서 조금만 내려보면 여기 고양이 천사 좌표로 이동하기 블럭을 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클릭해서 임의의 정수 시작 블럭 하나 갖고 오고 또 수학 클릭해서 임의의 정수 시작 하나 가지고 옵니다. 시작은 0,0부터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끝은 100이 아니라 캔버스의 너비에서 캔버스 클릭, 그리고 캔버스 클릭해서 캔버스의 너비가 아니죠. 수학 빼기를 먼저 하죠. 빼기 블럭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다시 수학에서 빼기 블럭을 가져와서 y에다가 넣습니다. 캔버스 너비와 이제 이미지 스프라이트 고양이 클릭해서 밑에 쪽에 너비를 가지고 오면 x의 좌표값은 캔버스 너비 빼기 고양이 천사의 너비를 뺀 값이 끝의 좌표값이고 y는 캔버스 클릭해서 캔버스의 높이 빼기 고양이의 높이 위쪽에 고양이 높이를 뺀 값이 고양이가 움직일 수 있는 y 좌표값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려우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해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수라는 블록을 알아볼 건데요. 변수라는 것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자, 점수는 한 곳에 누적이 돼서 계속 쌓이게 되죠. 어떠한 곳에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수인데요. 이 변수는 일시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변수 클릭해서 전역 변수 초기화의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름도 바꿀 건데요. 마우스를 이름에다 가져다 대서 클릭하면 이름이 고쳐집니다. 변수 언더바 점수라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일단 처음에는 0이죠. 그래서 수학을 클릭해서 맨 위에 0 블럭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이제 점수에 대한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함수 서랍을 선택합니다. 공통 블럭의 함수 서랍, 그리고 함수 실행 블럭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함수 언더바 현재 점수라고 하나 함수 블럭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가 몇 점인지 아까 보이려면 어디서 했죠? 레이블 언더바 점수라는 데서 점수가 보이죠? 레이블 언더바 점수를 클릭해서 초록색, 진한 초록색에 지정하기 레이블 언더바 점수 텍스트 값이라는 초록색 블럭을 가지고 와주세요. 넣었나요? 그러면 현재 점수라는 것이 실행이 되면 이 레이블 글자 점수의 텍스트 값이 이제 점수가 몇 점인지 나오게 보여지게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일단 텍스트 공통 블록의 텍스트 서랍 클릭해서 여기에 합치기 블록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텍스트 클릭해서 따옴표 맨 위에 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이 따옴표 블록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합치기라는 건 여러분 지금 뭔가 이 두 가지의 값이 붙으려면 합치기란 블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연결하고 맨 위에는 글자로 따옴표가 블록 안에 점수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점수 값은 변수에 저장되는 이 값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라고 써있는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를 변수 언더바 점수에다 그대로 가져다 두면 이렇게 값들이 나오죠. 거기에 가져오기 글로벌 변수 언더바 점수 이 블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밑에다 연결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점수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함수 안에 변수값, 점수라는 변수값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레이블이라는 글자에다가 보여지게끔 하는 함수를 만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함수 블록을 이용해서 유령 이동과 고양이 천사가 이동하는 좌표값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점수가 보여질 수 있도록 현재 점수라는 함수 블록도 하나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점수가 누적돼서 계속 증가됨을 보여주려면 어느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곳이 바로 변수라는 기능인데 전역 변수라는 블록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1초마다 유령이 움직이게끔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선생님을 따라하세요. 일단 블록 패널에 시계 언더바 유령이라고 클릭합니다. 맨 위에 노란색 이벤트 블록 시계 유령 타이머 실행이라는 블록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시계가 실행을 하면 유령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함수 호출을 우리 유령 이동이라는 블록을 하나 만들었죠? 자, 함수를 클릭합니다. 네 번째에 호출 함수 언더바 유령 이동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 시계가 실행을 하면 유령이 움직여라는 코딩을 다 한 겁니다. 다음은 시계 언더바 고양이를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시계 언더바 고양이 타이머 실행. 그곳에 무엇을 가지고 오면 되나요? 함수 클릭해서 자, 호출 함수 언더바 고양이 천사 이동이라는 함수 블록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 시계 언더바 고양이라는 타이머가 실행을 하고 그때 고양이가 이동하는 함수 블록을 호출하게 되어서 고양이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요? 그럼 우리 다음번은 이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